안녕하세요. 타스만 프로젝트 담당 PM 프로젝트 1팀 최동호 책임연구원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팀은 타스만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현재 여러분들의 앞에 서기까지 고객의 니즈를 분석해 차량 컨셉을 설정하고 목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차량 개발 전 부분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타스만의 탄생 여정과 개발 과정, 그리고 타스만이 제공하는 특별한 가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스만은 글로벌 픽업 시장을 목표로 기아가 독자 개발한 차량입니다. 오프로드 주행 능력, 중량을 적재, 그리고 뛰어난 견인력을 갖춘 기아 브랜드 최초의 정통 픽업으로 아이돌 명가로서 쌓아온 기아의 기술력이 지각되었습니다. 픽업의 또 다른 매력은 고객의 취향과 개성을 반영한 커스터마이징 아이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스만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각종 용품의 장착성과 확장성은 물론 내구성과 사용 편의성까지 세심하게 고려했습니다. 타스만의 디자인과 완벽한 일체감을 이루는 두 종의 슬라이드 스텝, 적재를 용이하게 해주는 슬라이딩 배도와 적재함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벨트커버, 트레일러와 카라반 등 다양한 레저 장비를 최대 3,500kg까지 안정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토우위치까지, 이 모든 아이템은 철저한 사용성과 내구성 검증을 거친 제뉴인 파츠로 개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타입의 캐노피와 스포츠바는 고객의 독특한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내며 타스만의 활용성을 한층 더 확장시켜 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스만의 내외장 및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레이아웃 설계를 담당한 MLB 엔지니어링 솔루션 팀 이병우 책임연구원입니다. 앞서 설명과 같이 타스만은 올라운드 스포츠 유틸리티 픽업으로서 다재다능한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타스만은 픽업의 본질을 잊지 않았습니다. 픽업의 본질은 사람과 더불어 대용량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적재 능력, 무거운 화물을 싣고 트레일러를 견인해도 문제없는 내구성, 험한 지형에서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강력한 주행 성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픽업에 사용하는 버디언 프레임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버디언 프레임은 사다리 모양의 강철 프레임에 파워트레인과 버디를 얻는 방식으로 하나의 차체로 이루어진 유니바디 대비 무거운 하중에 유리하며 노면의 충격을 프레임이 흡수하여 MVH 측면에서 우수합니다. 타스만을 위해 새롭게 개발된 프레임은 최대 700kg의 적재 중량과 3.5톤의 견인 성능에 걸맞는 내구성과 강건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타스만의 픽업 전용 플랫폼은 홈로 주행 성능을 고려한 레이아웃을 갖추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뼈대인 프레임은 모하비 대비 지상고를 85mm 높였고 변속기, 연료 탱크, 배기계 등의 주요 샤시 부품을 프레임 상방에 배치하여 홈로 주행 시 있을 수 있는 파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상고를 확보하였습니다.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서는 앞뒤 범퍼 등의 차량 외관 설계도 매우 중요한데요. 관련한 지표들로 접근각, 이탈각, 램프각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용어들이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접근각은 차량이 급격한 경사로를 맞닥뜨렸을 때 앞 범퍼가 경사로에 닿지 않는 최대 각도를 의미합니다. 이탈각은 반대로 차량이 경사로를 내려온 후 뒷타이어가 지면에 닿았을 때 뒷범퍼가 경사로에 걸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최대 각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램프각은 전륜이 언덕이나 족턱을 타고 넘은 후 전륜과 후륜 사이 하체가 언덕의 모서리에 닿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최대 각도를 의미합니다. 타스만은 기본 트림에서도 접근각 28.9도, 램프각 23.7도, 이탈각 25.0도, 최저지상고 224mm를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 타스마는 더욱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갖춘 X프로 모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X프로 모델은 외경이 28mm 커진 17인치 올 터레인 타이어를 적용하고 전 후륜 휠센터를 14mm 낮추는 방법으로 차고를 더욱 높여 지상고를 기본 트림 대비 28mm 정대하였습니다. 또한 프론트 범퍼를 비롯하여 기본 모델과 차별화되는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면서 더욱 견고하고 강인한 스타일을 구현했습니다. 지상고가 높아짐에 따라 X프로 모델의 접근각은 기본 트림 대비 3.3도, 이탈각은 1.2도, 램프각은 2.1도가 각각 증대하였습니다. 이처럼 타스마는 오프로드 주행에 최적화된 플랫폼 설계를 통해 거친 자연에서 일탈을 꿈꾸는 모험가들에게 충분한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타스만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캐빈부와 화물을 적재하는 배수구의 차체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MLV 차체 설계팀 한국수 책임연구원입니다. 예. 앞에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타스만은 기아 최초의 픽업으로 정통 픽업에서 요구되는 오프로드 성능과 화물 적재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희 개발자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차량 단위의 강성뿐만 아니라 LVH 성능, RNH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체의 경우에는 차시 프레임과 연결되어 있는 바디 마운팅의 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 마운팅 넘버 원부는 엔진룸 전반부의 골격 구조를 좀 확보했고요. 넘버 2 같은 경우는 센터플러의 로우 멤버에서부터 A필라, 카우까지 연결되는 연결 구조를 구성했고, 넘버 3번 같은 경우는 리어 플로의 멤버, 파티션 멤버, 루프 리어 멤버와 연결되는 나일자 형태의 골격 구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면으로부터 올라와서 샤시 프레임, 바디 마운팅 부시를 따라서 캐빈에 전달되는 하중과 노면 진동들을 효과적으로 좀 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내 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험로 주행 시 차체 뒤틀림에 대한 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탬핑 강판을 포함한 초고장력 강판의 비율을 55% 이상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서 고강성 경량 차체를 구현하였습니다. 그 결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당사의 프레임 바디 차량의 모하기와 비교해서 차체 평균 만도는 64%, 비틀린 강성은 32% 정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저희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자체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경쟁사와 비교하여도 저희 타스만의 저강성 비틀린 강성은 동등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픽업 트럭 특성 때문에 지금 기존에 실시했던 내부 평가라든가 그런 평가에서 특히 내부는 파톨 모드 같은 가압도가 더 높은 평가들을 추가해서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그런 평가 모드에서 우선은 저희는 저렇게 보시다시피 해석을 먼저 진행을 하고, 이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시뮬레이터를 통한 내부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상 내부 평가를 바탕으로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동 상황 탐지 평가 등 다양한 활동에서의 시차 평가도 또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성능들을 다 만족할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오프로드 성능 중에 도화 성능과 관련된 설계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도화 성능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성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며 목표는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TICA, 테스트가 단계에서부터 타스만을 포함한 여러 경쟁차를 실제로 저희 광주에 있는 평가장에서 평가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 당사에서 최초로 에어 인테이크 덕트를 펜다 외측 950mm 높이 위치에 장착을 했고, 흡입구의 방향 또한 차량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엔진룸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이 저희 펜다 헤드 쪽을 넘어서 이쪽 흡입구 덕트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펜다 사이드 커버를 적용해서 기밀성을 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도화시 엔진룸으로부터 들어온 물들이 엔진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어서 도화시에 아주
효과적인 주행을, 안정적인 주행을 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또 특이한 점으로는 기존 아시다시피 플로 바닥변에 장착되어 있던 전자부품들을 지금 차체 뒷면 백패널부에 장착을 했습니다. 지금 일정 높이 이상 전자부품을 장착함으로써 수치림에 의한 전자부품에 대한 보장을 방지할 수 있었고요. 좀 그림에는 잘 안 나오지만 지금 대략 한 8개 이상의 전자부품들이 이 판넬에 장착이 되는데요. 기존 경쟁차나 다른 차 같은 경우는 단일 판넬로 되어 있는 이 판넬을 이런 장착부의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로어 멤버, 오퍼 멤버를 가로지르는 구제를 적용해서 P자 형태의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장착되는 부품들이 떨림이나 방지하기 위해서 판넬 강도를 확보를 했고요. 혹여나 수치림에 의해서 실내가 침수되었을 경우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2열 트레이 하단부에 배수 구조 또한 적용을 해서 원활한 배수 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픽업의 필수 요소이자 픽업의 존재하는 이유로 볼 수 있는 적재함입니다. 과거의 픽업은 업무 용도상 진차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서 개인과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중시되고 여가 생활이 늘어나면서 픽업의 역할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진차의 기능을 넘어서서 개인의 취향과 개성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픽업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저희 타스만의 적재함 역시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했습니다. 우선 타스만의 적재함은 픽업이 갖추어야 할 기본인 경과함에 출시됐습니다. 또 다양한 적재 환경에 대응하고 고객의 편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편의 기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개성과 취향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용품도 또한 준비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스만은 기아 최초의 정통 픽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배드부에 대한 설계 기준이 전무했다고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을 하고 국내나 호주 등 픽업이 대중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다양한 조건과 기준에 대한 시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여러 경제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배드부에 대한 컨셉을 수립할 수 있었는데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적재의 형태와 적재 방식,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커스터마이징 용품을 장착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여러 조건에 대한 하중에 대한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커스터마이징 부품을 장착을 위해서 그 사이드, 배드 사이드부에 대한 하중, 또 적재물을 적재하기 위한 배드부에 대한 적재,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배드 게이트를 연 상태에서 어떤 하중을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여러 부분에 대한 해석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 해석을 바탕으로 실사용 조건들을 모사해서 수주할 수 있는 평가법도 새로이 개발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디코스트, 지금 배드부의 사이드부의 이 멤버 부분인데 디코스트에 대한 간섭 또한 했는데 옆에서 보시는 게 해석을 진행하는 거고요. 해석이라든가 그런 거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 평가한 사진입니다. 그 해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부위로 표현된 부분이 하중이 들어왔을 때 최대 변이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이런 최대 변이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촉장력 각판을 비롯한 고려 구조를 반영을 해서 재질이나 구조 등에 대해서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저희가 비록 처음 설계한 배드부지만 저희가 이런 평가법들을 개발하고 평가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경쟁차와 평가를 진행했을 때 저희 배드부가 경쟁차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초기 타스만의 기본 재원을 검토할 때 많은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적재함 크기입니다. 국내 주차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전장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픽업에서의 적재함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또한 차별화하기 어려운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적재함의 크기는 과감하게 최적화하고 반면에 다양한 사용 조건을 고려하여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 컨셉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최적화된 타스만의 적재함 크기는 길이 1512mm, 폭 1571mm, 높이는 540mm입니다. 그리고 필요수란 폭은 동급 최대 수준인 폭 1180mm를 확보하여 적재함의 실용성을 높였는데요. 이는 국가별 표준 팔레트를 수납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최대 적재 용량은 1173m에 달하며 적재 중량은 2WD 모델 기준 최대 700kg으로 미드사이즈 픽업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타스만은 픽업의 활용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베드에도 다양한 편의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 판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긁힘에 강한 플라스틱 재질의 베드라이너를 기본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각 한 개씩의 베드램프는 야간 적재 상황에서 시야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좌우, 전방과 후방에 총 4개 적용된 타이다운 후크를 통해 로프나 그물로 화물을 간단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 좌우 축벽에 2개 적용된 레일 앤 클리 시스템은 전후로 조정이 가능하여 부피가 큰 화물뿐 아니라 자전거와 같은 각종 레저용품을 고정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베드라이너 측벽에는 디바이더 거치 홈이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직접 재단한 목재를 끼우는 홈으로 적재함을 필요에 따라서 분할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베드 좌측에 마련된 220V 인버터는 최대 200W 이하의 저용량 전자기기에 전원 공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안전 및 세차 상황을 고려하여 이중 커버 구조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베드의 외부에도 여러 편의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적재함 우측 바니쉬에 적용된 사이드 스토리지는 작은 공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이는 간단한 작업 도구를 보관하거나 단위 테이블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알찬 공간인데요.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고객이라면 애용하는 수납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베드를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적재함 좌우 끝단에는 코너 스텝이 적용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스만은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용품과 완벽한 호환성을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 커스터마이징 용품 장착이 필요한 홀과 하드웨어들은 타스만 차체에 선반영되어 후가 공에 의한 부식의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였고, 판넬을 덮고 있는 트림에는 커팅 홈을 미리 적용해서 외관에 큰 손상 없이 용품들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노피와 사이드 스토리지의 도어들은 차량의 도어락 기능과 연동되어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스만의 사륜구동 시스템과 오프로드 주행 성능 개발을 담당한 MLV 샤시 시험팀 조영준 연구원입니다. 저희는 타스만을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픽업의 전제 고객들이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든 즐거운 이동 경험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고심했습니다. 그 결과 역대 기아가 개발해온 차량 중에 가장 뛰어난 오프로드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타스만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오프로드 성능의 기본이 되는 사륜구동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픽업은 대부분 기계식 사륜구동 장치를 사용하고 이를 4WD 혹은 파트타임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 2WD와 4WD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2WD는 항로 주파성이 떨어지고 4WD는 선의 시 진동이나 연비 측면에서 열세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신기술을 대거 적용하여 타스만이 온로드와 오프로드에 구애받지 않는 다재다능한 픽업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개발했습니다. 이와 같은 키워드를 완성하는 첫 번째 기술은 전자식 AWD 기반의 이속 ATC입니다.
타스만에 적용된 이속 ATC는 다판 클러치 기반의 AWD 시스템입니다. 이속 ATC는 클러치 변이를 정밀하게 제어하여 토크를 전달합니다. 제어 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파트타임 사륜구동처럼 2H, 4H, 4L 모드를 제공하고 차량의 주행 상태를 판단하여 보조 구동문으로 전달되는 최적의 토크를 결정하는 4A 모드도 제공합니다. 또한 4L 모드에서는 저단 기어를 체결하여 더 높은 토크를 전 후륜에 전달합니다. 타스만에 적용된 AWD 시스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H 모드는 엔진 동력이 후륜으로만 전달되어 뒷바퀴만 구동합니다. 이는 온로드에서 연비 주행에 유리합니다. 4H 모드에서는 기존 파트타임 4WD 방식과 동일하게 전 후륜에 균등하게 토크를 배분하여 오프로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속 기어를 사용하는 4L 모드에서는 구동력을 극대화해 한층 험난한 지형에서 달릴 수 있도록 합니다. 4L 모드는 정차 후에 중립 상태에서 전환할 수 있으며 구동축에 하나의 기어셋이 추가되어 더 높은 토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A 모드에서는 상시 사륜구동 방식으로 로직을 통해 차량의 주행 상태에 맞춰 전후 배분을 자동으로 제어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하나의 오프로드를 위한 장치인 차동기어 잠금 장치입니다. 타스만에 적용된 차동기어 잠금 장치는 운전자가 스위치를 조작하여 상시로 차동을 제한하는 전자식과 주행 상황에 따라 좌우 차동이 발생했을 때 기계적으로 차동을 제한하는 기계식 방식 두 가지 타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엑스프로 모델에 적용되는 전자식 차동기어 잠금 장치는 스위치 입력 신호나 제어 로직에 따라 차동을 제어하는데요. 기계식 방식과는 달리 온디맨드 방식으로 운전자의 조작에 따라 기능을 작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식 차동 잠금 장치는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원할 때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는데요.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먼저 좌우의 고전차가 심한 노면에서의 시험 영상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ELD를 껐을 때는 바퀴가 헛돌면서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측에 ELD를 작동했을 때는 바퀴가 헛도는 현상 없이 부드럽게 지형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들판 상황에서 노면의 마찰력 저하로 바퀴가 헛도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프로드 주행 상황에서 이렇게 미끄러운 노면을 만났을 때 ELD를 잘 활용하면 타스만의 강력한 흰로 주파 성능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타스만은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엔진, 변속기, AWD, TCS를 각 노면에 맞게 제어하는 터레인 모드도 제공합니다. 타스만은 오토, 머드, 샌드, 락 총 5가지 모드의 터레인 모드를 제공하는데요. 이 중 오토 터레인 모드는 AI를 기반으로 차량의 현재 주행 상태를 파악하여 자동으로 적합한 터레인 모드로 전환해주는 기능입니다. 또한 엑스프로 모델에만 제공되는 락 모드는 4L 모드, 즉 저단 기어를 체결한 상태에서 작동하는 터레인 모드로 산악 지형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엑스프로 모델은 오프로드 특화 주행 기능인 엑스트랙 모드도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 및 브레이크 페달의 조작 없이 일정 속도로 저속 주행을 유지하여
오프로드 주행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엑스트랙 모드를 활용하면 운전자는 교양에만 집중해 보다 편리하게 홈로를 주파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앞서 설명드렸던 5가지 터레인 모드와 엑스트랙 모드를 개발하기 위해 전 세계 각지에서 많은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에는 타스만의 주요 판매 지역인 UAE와 호주, 그리고 오프로드의 본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왼쪽 위의 영상부터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영상은 락모드와 엑스트랙 모드를 개발하기 위해 포항, 강릉, 파주 등 험준한 산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던 영상입니다. 그리고 스노우 모드를 개발하기 위해 스웨덴에서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타스만은 30% 구배로를 엑스트랙 모드를 활용해 등판하고 있습니다. 머드모드와 샌드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에서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샌드모드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중동의 사막 지역에서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깊은 모래로 이루어진 사막 지역에서도 빠르게 달려나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한 터레인 모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호주에서도 오프로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스만의 전반적인 정치 주행 관련 상품성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맡은 배도열 연구원입니다. 타스만 개발 과정을 여러분들께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프로드 주행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들었다면 이번에는 오프로드 주행 편의 개념과 또 토잉 주행 성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로드의 첫 출발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차량 내부에서 차량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분들의 니즈에 맞춰 오프로드 주행 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한 화면에 담아 보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오일 온도나 냉각수 온도 같은 건 물론이고 저기 구동 모드, 또 터레인 모드 같은 차량의 기능 현황, 그리고 차체의 어떤 몰이나 피치 모드, 그리고 조약 것들도 다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도 또 빨리 캐치해야 되는 정보들은 클러스터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고객분들에게 오프로드 주행의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기아 최초로 그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은 후드 밑에 보이지 않는 영역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차량 전방에 카메라를 이용하여서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차량 하부에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고 또 가상의 필 그림을 여기다가 넣어서 오프로드 주행할 때 노면의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프로드 전용 페이지와 또 그라운드 모니터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적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기술을 넣었으니까 저희 다음 주에 있는 시승회에서도 그 기능들을 꼭 사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픽업 트럭에서 오프로드 성능 또한 매우 중요하지만 토잉도 또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타스만에서는 기아 모델 중에 최대 700W의 펜 출력과 고온 라디어트 그릴 사이즈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대 열 교환 면적을 확보하고 더불어서 기존의 가솔린 3.5 터보에 적용되어 있던 국내식 변속기 오일 쿨러의 면적을 2배 이상 증대시켜서 타스만의 가솔린 2.5 터보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3.5톤의 아주 큰 토잉 중량에서도 충분한 냉각 성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타스만에서는 더욱 정교하게 개발된 토어 모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토어 모드 전용 변속맥입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X축은 차속, Y축은 페달 개돌기라고 했을 때 차속이 올라가면서 여기 있는 세로선을 만났을 때 변속이 되게 됩니다. 일정한 페달로,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일정하게 밟고 있으면 차속이 올라가면서 노멀 모드에서는 변속이 저속에서 발생하지만 토어 모드에서는 변속이 좀 더 고속에서 생기기
끼기 때문에 저단 기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토어 모드에 적합한 동력 성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여주시는 것처럼 LF 금지 로직이 더 강화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LF라는 것은 리프트 푸드업 시프트의 약자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가 발을 뺐을 때 더 높은 고단으로 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타스마의 토어 모드에서는 이 LF 금지 로직이 더 강화돼서 적용되어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3단으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주행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 빨간 선처럼 RPM이 점점 올라가다가 페달에서 발을 뺐을 때 LF 금지 로직이 미작동, 그러니까 LF 현상이 발생하면서 4단으로 업시프트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기 점선처럼 RPM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가속하기 위해서 페달을 밟았을 때 4단에서 3단으로 변속이 먼저 일어나고 가속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가속 지연감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타스만의 토어 모드에서는 이 LF 금지 로직이 아주 적절하게 작동되기 때문에 3단에서 페달에서 발을 빼더라도 3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고객이 다시 가속 의지를 보였을 때 즉각적으로 가속할 수 있는 기능을 더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저희 제가속감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파워트레인의 과열 현상도 방지할 수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다운힐 어시스트 로직도 최적화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저희 다운힐 어시스트 로직 같은 경우에는 이 경사로에서 만약에 일반적인 모드였다면 차속이 점점 증가하면서 1단, 2단, 3단 변속이 되겠지만 저희가 다운힐 어시스트 로직이 강화하게 됨으로써 토어 모드에서는 1단이나 3단, 4단이 더 늦게 변속이 되고 또 나중에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강판할 때 엔진 브레이크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풋브레이크 사용량도 줄어들고 또한 브레이크 페달의 과열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타스만에 적용된 여러 가지 기능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사우디, 남아공, 호주, 미국 등지의 여러 칸 환경에서 이미 검증을 다 마쳤고 그 유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토잉 주행 시 제동 성능과 편의성 부분에서도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그 첫 번째로 당사 최초로 적용된 ITBC 컨트롤러입니다. 이 컨트롤러는 운전자의 제동 물질을 파악해서 트레일러 측으로 제동 신호를 보내주는 컨트롤러인데요. 호주나 북미 등에서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자식 브레이크가 탑재된 트레일러를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입니다. 저희가 이 장치를 통해서 외부 업체에서 장착하는 트레일러 컨트롤러 대비해서 조금 더 차량에 적합하고 우수한 제동 성능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와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트레일러의 제동력을 조절할 수 있고 또 스케줄 레버를 통해서 내가 설정한 비행값이 적절한지 또는 혹시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수동으로도 트레일러 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ESC라든가 ABS 또는 TSA가 작동할 때에도 ITBC에서는 이 제동 상황을 인지하고 트레일러 쪽에 제동을 하도록 신호를 보낼 수 있고 이 부분이 특히 외부 업체에서 장착했을 때보다 더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트레일러 안전성 보조 기능입니다. 영어로는 보통 TSA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요. 트레일러를 주행하면서 예를 들면은 측면에서 아주 강한 바람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어떤 범퍼를 좀 심하게 지나갔다던가 긴급 헤드링을 한다던가 트레일러의 중량이 잘못 실려있다던가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치 트레일러가 물고기의 꼬리 지느러미처럼 흔들거리는 현상을 PC 체인 현상 또는 트레일러 스웨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타스만에서는 차량 쪽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고 차량 좌우의 바퀴의 제동력을 응가함으로써 그 현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거의 차량의 2배나 되는 토잉 중량을 견인하고 있지만 더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발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편의성 기능을 더 증대하기 위해서 트레일러 프로필 기능과 체크리스트 기능을 더 탑재했고요. 특히 트레일러 프로필 기능은 여러 가지 트레일러를 가지고 있는 고객분들이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필 기능을 통해서 트레일러의 브레이크 타임이라던가 아니면 브레이크 게인, 아니면 중량 같은 걸 저장해 둘 수 있고요. 또 트레일러별로 주행거리도 기록해 놓을 수 있어서 트레일러 유지 관리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 탑재되어 있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소행하기 전에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도 있으니 나중에 차량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스만의 서스펜션 설계를 담당한 MLV 샤시 설계 팀 조기봉 파트장입니다. 저희는 서스펜션뿐만 아니라 샤시 프레임, 휠과 타이어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개발 분야가 차량의 승차감, 핸들링, NVH 등 차량의 주요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고객 관점에서 최고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타스만은 정통 픽업을 추구하는 동시에 SUV와 같은 편안한 승차감을 확보하는 것 또한 핵심 개발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조화로운 온로드와 오프로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샤시 프레임과 서스펜션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샤시 프레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샤시 프레임은 충돌 및 MVH, RMH, 견인력 등 다양한 성능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대 견인력 3,500kg을 달성하기 위하여 프론트 사이드 멤버에는 두께 2.9K 공판을 적용하였고 센터 사이드 멤버 및 리어 사이드 멤버에는 두께 2.9K 60K급 터보 장력 공판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스만의 케이블과 샤시 프레임은 샤시 프레임 마운팅 부싱이라는 부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전방 2개, 가운데 2개, 리어 2개, 이렇게 6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크기는 주먹만큼 작지만 이 작은 부싱이 MVH 및 승차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타입은 보시다시피 분리형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일체형 타입이 있습니다. 분리형 타입은 패키지적으로 유리하지만 감성을 자유롭게 세팅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일체형 타입은 패키지적으로는 다소 불리하지만 감성을 자유롭게 세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타스만에서는 전방 두 점은 퀸더 패키지를 고려하여 분리형 타입을 적용했고요. 센터와 리어 타입은 캐빈의 고동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체형 타입을 적용하여 캐빈의 안정적인 고동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륜 서스펜션입니다. 최대 지상부 확보 및 픽업 트럭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전륜 서스펜션은 하이 마운트 W25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확보를 위하여 로한 부싱을 최적화하였고 특히 샤워쇼버에는 주파수 강행형 밸브 및 우레탄 스토퍼를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우레탄 스토퍼는 휠의 스트로크가 크게 발생할 때 캐빈의 고동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오일 서스펜션입니다. 타스만의 최대 중량 700kg 및 강력한 픽업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우리는 니지덱스 리프 스프링을 적용하였습니다. 흔히 리프 스프링을 적용하면 승차감이 불리할 것이라는 의식이 있는데요. 타스만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리프 스프링 감성을 일반 SUV 수준만큼 소프트하게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리프 스프링이 전방에 장착되는 부시 성능 또한 최적화하고 쇼업 서버에는 전륜과 마찬가지로 주파수 강행형 밸브 및 우레탄 스토퍼를 적용하여 편안한 승차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륜과 마찬가지로 지상고 이완화 대응을 위해서 콤보 스토퍼 및 리프 스프링, 쇼업 서버를 이완화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타이어입니다. 일반 모델에는 온로드 주행 성능에 좀 더 집중하여 하이웨이 터레인 타이어 2가지를 개발하였고 엑스프로 모델에는 좀 더 엑스프로 오프로드
특화하여 올터네이트 타이어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경 관점에서는 일반 타이어 대비 엑스플로러 모델의 외경을 28mm 증대하여 좀 더 오프로드 성능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끝에 보시는 커스터마이징 휠 포함하여 총 4가지 타입으로 개발을 하였고요. 디자인적으로는 히스토크 타입 및 파이브 포크 타입을 적용하여 픽업적인 요소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휠에 대한 강성은 MVH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휠 대비 10에서 20%휠 강성을 증대하여 MVH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타스만을 개발할 때 국내뿐만 아니라 픽업 시장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호주에서 수많은 주행 성능을 테스트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많은 부품들의 설정을 최적화하여 세팅하였고, 그에 따라 추후 타스만을 시승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픽업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주행 성능뿐만 아니라 편안한 승차감을 느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승차감을 결정하는 주행성과 진동을 실험하고 분석하는 등 타스만의 MVH 개발을 담당한 MLV 소음진동 시험팀 김영근 실근연구원입니다. 타스만은 기존 워크호스와 같은 느낌에서 탈피하여 좀 더 도시적이고 패밀리카에 부합하는 특징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그에 맞춰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민감한 MVH 측면에서의 성능을 강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디언 프레임 방식은 모노코크 바디 대비 로드노이즈 성능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노면에서 발생한 진동이 프레임에서 1차적으로 감소되면서 줄어들고 바디 프레임의 진동이 바디 마운트를 통과하면서 2차로 감퇴되면서 우수한 로드노이즈 성능을 가지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프레임 바디의 장점을 활용하여 로드노이즈를 줄이고 실내 차폐감을 개선하여 동급의 SUV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숙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로드노이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MVH 성능에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캐비부에는 대시 아이소팻 및 플로우 카펫 등 차원 패키지를 최적화를 통해서 정숙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흡기 덕트가 보안 성능을 위해서 팬더 내측으로 설계된 만큼 운전자의 흡기구가 가까워 엔진 소음이 실내로 잘 유입되는 단점이 생겼었는데요. 이와 같은 사이드 이펙트를 극복하기 위해 흡기구 주변에 MVH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도화 성능과 MVH 성능 두 가지를 모두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 픽업의 본질적인 문제점인 캐빈과 베드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고자 입섹터 주변에 소음 유입 경로를 최적화하였고요. 또한 시스트립을 적용하여서 실내 전수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음은 MVH 고도화 작업 전후를 비교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실험하면서 녹음한 주행 소음을 들어보시면서 확연한 소음 개선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차량 가속 시 주행 소음을 컬럼웨이로 표현한 자료입니다. 육안으로 보이시기에도 개선 전과 후에 소음이 크게 차이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개선 전에 소음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선 후의 소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신 바와 같이 개선 전 소음에서는 특히 흡기계 쪽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실내 쪽으로 많이 유입되는 것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에 반해 MVH 개선 후 소음에서는 그 수준이 많이 개선되고 정제된 소음 수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타스만의 MVH 성능은 경쟁 차량 대비 우수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운전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실습회에서 타스만의 우수한 MVH 성능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타스만의 칵핏, 콘솔, 시트를 비롯해 다양한 내장 부품을 통해 실내 공간 상품성 개발을 담당한 MLV 내장 설계 팀 최수찬 연구원입니다. 타스만의 실내 공간은 기존 픽업의 기준을 넘어서는 상품성
점을 제공하기 위해 실내 공간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일렬 공간은 정통 픽업의 강인하고 단단한 이미지와 SUV처럼 고급스럽고 기능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공간으로 완성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평적이고 대칭되는 레이아웃은 시각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실내 곳곳에 섬세한 디자인 요소를 더해 고급감을 강조했습니다. 타스마니아 일렬 공간은 기능적인 디자인과 첨단 사양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카키색은 CCNC 기반의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하이테크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센터페시아와 콘솔에는 거친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물리 버튼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도 타스마는 운전자에게 새로운 이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사양을 적용했습니다. 콘솔에는 폴딩 테이블을 적용하여 간단한 노트북 작업이나 간편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듀얼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을 적용하여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또한 소화물 축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안전한 후방 시야를 제공하는 디지털 센터미러와 작은 소품도 보관할 수 있는 크래시패드 스토리지를 적용하여 활용성 높은 편의사양을 덜어 탑재했습니다. 이어서 2열 실내 공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기존 픽업의 2열 공간에 앉아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공감을 잘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 픽업의 2열 공간은 제한된 제단 사이즈 내에서 배드부 화물 적재 공간을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2열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좁은 공간으로 인해 시트 등받이 각도가 서 있거나 각도 조절이 불가능하여 2열 승객들의 편의성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픽업 소비자 조사 결과 애프터마켓을 통해 2열 시트 등받이 각도를 튜닝하는 사례와 2열 보조 공간 및 실내 적재 활용에 대한 여러 불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여 제한된 캐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존 동급 경쟁 픽업 트럭에서는 느낄 수 없던 거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동급 최대 캐빈 공간을 확보하고 후속 승객에게도 편안한 이동 경험을 위해 미드사이즈 픽업 최초로 슬라이딩 연동 리클라이닝 시트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실내에도 다양한 사이즈의 수화물을 적재하거나 수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시트 기능과 수납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스마니아 2열 실내 공간은 4인 가족이 활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동급 최대 수준의 2열 보조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제한된 잔장 내에서 배드부 적재 공간은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다 넓은 실내 거주 공간을 위해 캐빈의 공간을 추가 배분하고 실내 레이아웃 최적화 설계를 통해 경쟁사 대비 약 35mm 긴 2213mm의 캐빈 사이즈를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실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열과 2열 시트 각각 백프레임 두께를 30mm 이상 슬림하여 추가적인 후속 승객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2열 시트에 회전형 매치를 신규 개발하여 미드사이즈 픽업 최초로 2열 슬라이딩 연동 리클라이닝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회전형 매치는 시트백의 위치와 각도가 바뀌더라도 매치가 차체와의 구성력을 유지하면서도 백각도를 최대 30도까지 높일 수 있는 구조로 기존 픽업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편안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아 K8과 같이 중대형 세단의 후속 시트백 각도가 27도 수준인 만큼 타스마를 통해 픽업 후속에서도 고급 세단과 같은 편안함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열 보조 공간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평균 신장보다 큰 184의 성인 남성 2명과 169, 161 성인 여성 2명이 착석한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후석에는 184의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도 머리 여유 공간은 40, 어깨 여유 공간은 70mm 정도가 확보되어 있으며 무릎 공간의 경우 1열과 2열 시트 모두 각각 10mm 단위로 미세 조절할 수 있어 고객 신체 조건에 맞게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4인 구성의 가족이 함께 탑승하더라도 부족함 없는 실내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실내 수화물 적재에 위한 2열 시트백 폴딩과 쿠션 픽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픽업 소비자는 배드부 화물 적재 공간 외에 실내 수화물 수납에 대한 니즈 또한 높았습니다.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여 2열 공간에 너비가 넓은 수화물은 물론 높이가 높은 수화물까지 크기가 다양한 수화물을 실내에도 적재할 수 있도록 백폴딩 및 쿠션 픽업을 기본 제공하였고 경쟁 모델과는 달리 쿠션과 백 모두 6사 분할하여 여러 사용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실제 시나리오와 2열 승객의 승하차 편의성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 기아 최초로 후속도에 와이드 오픈 리어 도어인지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와이드 도어 오픈 힌지 도어가 적용된 타스만의 후속도어는 최대 오픈 각도가 80도로 기아의 타차전보다 10도 넓게 개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개방 각도가 넓은 리어 도어 덕분에 승객은 한층 편하게 승하차가 가능한 데다 길이 1.4, 폭 0.4m의 짐도 불편함 없이 적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스마니아 2열에는 45리터의 대용량 스토리지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을 완성하기 위해 2열 시트는 다음과 같이 외팔부 구조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팔부 구조의 쿠션 프레임은 충돌 보호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3중 구조의 판넬과 사각 파이프를 적용하여 프레임 강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돌 대응 성능을 유지하면서 시트 하단에 동급 최대 45리터에 달하는 수납 공간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타스마니아는 후석 승객에게도 편리하고 여유로운 이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 사양을 적용했습니다. 편의성과 안락함에 초점을 맞춘 타스마니아 실내 공간을 통해 픽업이지만 지금까지의 픽업이 아닌 정보 문구처럼 기존 픽업에서는 느낄 수 없던 새로운 예정을 기아 타스만을 통해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타스만의 1열 실내 공간에 대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